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역대 최장 기간의 연휴죠. 그래서인지 인천공항도 일찌감치 북적였는데요. 근데 뭐 마음으로는 어디론가 먼 나라 떠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떠난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요, 귀로라도 여행 한번, 그 기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년이 365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그마치 677일 동안 48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싹 다 정리하고 폐차 직전에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여행을 하셨답니다. 예, 여행가 임택 씨 오늘 만나보죠. 임택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한민국의 뭐 여느 가장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다니던 그런 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평범하게, 평범하게. 모든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의 삶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꿈은 좀 밀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가장 중에 한 명이었죠. 50대.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불쑥 세계 여행을 떠나야겠다 결심하셨어요? 뭐 다니는 회사를 때려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하던 일을 이제 그만뒀어요. 저는 이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거 오파장을 조그맣게 이제 혼자 하고 있었어요. 아하.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예.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 거죠. 원래 꿈이셨어요, 그 세계 일주가? 맞습니다. 저는 뭐 세계 일주가 꿈인 것은 아니었고, 예. 저는 여행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행 작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오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젊고 그렇죠. 또 뭐라 그럴까 시간도 이제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예. 젊은 그 후반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젊은 후반부는 인생 이모작으로서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럼 내가 5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원래 하던 일 말고 내 꿈 여행 맞고, 작가 하면서 다녀야겠다라고 아예 그런 생각을 꿈을 꿔 오셨던 거군요. 그렇죠. 제2의 잡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로서 여행 작가가 돼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여행 작가를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또 어. 20년을 일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이 마을버스를 타고 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그 평범한 마을버스 맞습니까? 맞아요. 예, 늘 동네에서 보는 거. 그것도 동네에서 이렇게 그 언덕길을 올라가지고 뒷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파란색의 예. 그 작은 버스 있잖아요. 예. 그 버스인데 왜 마을 버스를 선택했냐면 제가 50에 여행 작가 한다고 딱 선을 하고 일을 안 하는데 2년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어허. 뭘 할지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예. 어느 날 고갯마루로 올라오고 있는 마을 버스를 만나게 돼요. 예. 근데 그 마을 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놈과 내가 처지가 똑같다. 그래서 주어진 길만 1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일생을 마치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네. 우리도 그런 인생을 보내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 이 좁은 굴레를 벗어나서 세계 일주라는 걸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 어떻게 그렇죠. 뭐 유럽이면 유럽 이렇게 대륙으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배로 보냈고요. 배로. 일단 그 평택항에서 페루 리마로 이제 실어서 보냈죠. 그렇게. 51일 동안 항해를 했고 그것이 도착할 즈음에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페루로. 그래서 페루 리마에서 차를 찾아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했죠. 페루 리마에서 혼자 계속 다니신 거예요? 677? 아니에요. 40대 한 명과 예. 50대 조기 은퇴를 하신 은행에서 은퇴하신 분과 제 3명이 떠났죠. 그분들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폐차 6개월을 남겨놓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명을 다 안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가 제 생각대로 못 가요. 가다가 쓰다가 가다 서면 어떡해요? 고쳐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정비소 가서 고치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니까 부속이 없으니까 부속을 구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니까 그러네요. 이 여행이 굉장히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차를 두고 두 분은 이제 이 세계 일주를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셨죠. 아니 그렇게 마을버스가 막 고장이 나고 이러면은 그냥 거기서 폐차해버리고 다니실 수도 있었을 텐데 홀가분하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평생을
주어진 틀 안에서 음. 폼도 없고 멋도 없고 네, 아무도 네. 닮지 않은 존재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폐차 6개월을 남겨놓고 저도 조기 은퇴를 했지만 이놈도 조기 은퇴를 했잖아요. 아, 그러네. 이놈과 함께 다니면서 운명 공동체. 그렇죠. 운명 공동체고 이러한 존재는 어. 젊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일모장을 끝낸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노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다 극복하고 다시 여행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겨도 굴하지 않고 또 여행하고 극복하고 이런 모습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네요. 폐차가 뭐 웬 말입니까?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 그 운명 공동체 마을버스를 타고 페루부터 시작해서 쭉 네. 돌아본 세계 일주. 제일 좋았던 순간하고 힘들었던 순간 어떤 거부터 말씀하실래요? 저는 좋았던 순간과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겹쳐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예. 지금 내가 행복한 결과의 출발점이었다면 그거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가장 추억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멕시코 그 국경 마을에서 고립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국경에서 고립이라니요? 멕시코를 통과할 수 없다는 그 국경 관리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그 마을 버스로 국경을 넘을 수 없다. 너희 차는 우리나라를 통과할 수 없다. 왜냐? 너희 차는 여행자의 차로서 너무 무겁다. 4.8톤이나 되기 때문에 아하. 무거워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다리가 있는데 예. 그 다리 중에 3.5톤이 지나가면 무너지는 다리가 많다. 그러니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의 다리도 왜 그 무게 제한 있잖아요. 뭐 중량 그런 거 제한이.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보면 예. 톤수가 그래도 한 10톤, 그럼요. 20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3.5톤 이상 넘어가면 무너지는 다리가 많대. 안 그 된다. 핑계로 안 보내는 거야. 그 핑계로 안 보내는 거야. 예. 그래서 전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전 나라는 또 안 돼. 왜? 자기네 나라 과테말라라는 나라였는데 예. 자기네 나라를 여행 목적으로 나왔다가 출국한 차는 3개월 이내는 재입국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과테말라하고 멕시코 그 사이 국경에서 그야말로 국제 미아가 되셨네요. 난민이 돼버린 거죠. 난민이 국경에 됐어요. 이달고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예. 그 마을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아니 근데 또 마을 버스는 운명 공동체니까 이걸 버리고도 못 가고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마약과 밀수와 또 여러 가지 위험이 굉장히 상존하는 곳이거든요. 예. 멕시코 국경은 무섭잖아요. 신문 보면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족을 만나게 돼요. 파비라는 가족. 파비라는 청년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예. 걔를 왜 어떻게 만났냐면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동네에서. 네. 그래서 그 집에서 한 달 동안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집의 가족이 됐죠. 그 집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죠. 그 아이들의. 세상에 한 달이나 거기에 머무셨어요? 네. 아니 낯선 사람을 한 달이나 재워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요. 저는 어느 집에 가서 이틀 지나면 그 집 부엌에 가서 음식하고 있거든요. 타고나셨네요. 타고난 여행자네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집이 길거리에서 음식점을 했어요. 타코스라는 거를 했는데 제가 그 타코스를 팔고 있고 주인들은 다 놀러 다니는 거야. 제가 주인이 되는 거야.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양파 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음식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열심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난 또 배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머물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달을 머물렀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일만 부려모은 게 아니라 나를 과테말라로 다시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에 있는 해결사를 하나 데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일 10시에 떠나야 됩니다.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0일이 넘는 기간을 걔들하고 그 집하고 살았잖아요. 정이 든 거야. 그리고 내가 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떠나라 그러니까 또 그 고생의 미지의 세계, 위험한 세계로 또 던져질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랬지. 안 된대. 내일 아침에 가지 않으면 당신은 또 찬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장 결행해야 된다. 당신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과테말라의
그 세관원들, 국경의 직원들 다 이렇게 그 일을 맞춰놨는데 아.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가야만 예. 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예, 통과시켜 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갑자기 헤어지고 뭐 헤어질 때 뭐 붙잡고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요. 그때가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전화위복이었네요. 굉장히 위험하고 예, 예.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돌이켜보면 네.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는 한 달이었네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행복했다. 그래서 제가 그 팝이라는 청년을 예. 초대를 합니다. 한국으로? 배우 보내가지고 어디로? 우리나라로요. 저희 집으로. 우리? 그래서 4월에 와요. 야, 다음 4월에 오는 거예요, 봄에? 예. 4월에 오고 그 청년이 한국과 멕시코에 처음으로 알려진 그 미담 사례가 된대요. 예. 뜻깊은 추억을 하나 만들고 오셨네요. 근데 뭐 677일이나 다니셨으니 어디 추억이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좀 요절복통 재밌는 일 뭐 있어요? 예?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극적인 순간인데 독일에 갔을 적에 예. 그 파독 광부하고 파독 간호사 그 할머니들 하고 파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의 노고를 좀 듣고 싶어서. 근데 그분들하고 파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할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드신 일을 하셨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야. 그 당시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여기 와서 교육도 잘 받고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맨 나중에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다 울어. 고향 생각나서. 고향 생각나. 그러면서 어느 그 김경남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10살 때 왔는데 뭐 지금 성공해가지고 했는데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 그 아우토반에서 사고가 났어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근데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한국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게 그분의 아들이야.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우연이라고 로또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내일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상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상문이에요. 이상문 그 동생을 가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행이 그냥 풍경만 보는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드는 그런 좀 특별한 여행을 하신 것 같네요. 가는 곳마다.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썼잖아요. 그러셨어요. 그 책 이름 얘기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예. 네, 하여튼 마을버스 세계를 가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챕터가 어디 가서 뭐 이과스포포를 봤다, 어디를 봤다, 너무 뭐 이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 만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어디에서 얘기. 누구를 만나서 했고, 어디 가서 시세를 만났고, 어디 가서 파비를 만났고, 파비안을 만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어렵게 다니는 이 여행자를 도와주는 그런 과정들. 그래요. 그러면서 정을 쌓고 추억을 만든 그런 내용만 들어있거든요. 참, 그 여행의 진짜 매력이 뭔지를 제대로 느끼는 여행을 677일 동안 하고 온 임택 씨. 그렇게 여행 다 마치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어요? 스스로 느끼실 때? 저는요, 여행을 떠나기 전과 떠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떠나기 전에는 그냥 아버지, 50대의 아버지, 평범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세대에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아버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요, 청년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지금이 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많고 의욕도 많고 하여튼 청년이 돼서 돌아왔는데 제가 항상 어디 나가서 하는 말은 이래요. 뭐냐면 도전을 하는 한 당신은 청춘이다. 도전하는 한 청춘이다. 그러니까 내가 청춘인지 아닌지를 따지면 나이를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이 뛰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내 가슴이 뛰고 있다면 당신은 청춘이에요. 나이가 90이 돼도 청년. 야, 멋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꿈 있는데 내가 이 일상을 던지고 떠날 용기가 안 난다 하시는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생각이 많아서 못 떠나는 거예요. 준비할 게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러나 이게 어느 곳에도 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떠나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돌아오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돌아와서는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뭐 회사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떠나면.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 여행을 떠나라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인생, 요새 나이 50대 중반이면은 이제 일모자 끝내잖아요. 예, 예. 퇴직을 하시고. 그래요. 제 2의 인생으로서 이제 또 그 인생을 해야 되는데, 그 제 2의 인생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일을 해오느라고 못했던 나의 정말 하고 싶었던 꿈,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25년을 도전하라는 거죠. 여행을 꼭 나처럼 다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고 나는 여행 작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여행 작가가 된 거고, 그러네요. 다른 사람의 꿈은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참 좋은 세상 말씀이네요. 살아오느라고. 예, 인생. 그거를 꺼내서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주저주저 하고 있다고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혹시 뭐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예. 자기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디뎌라. 그것이 여행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당신이 마음속에 꿈꿔왔던 그 꿈을 5060이라면 이제 도전하십시오.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서 떨어지면 수영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리에서 떨어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던져라 이거죠. 그렇죠. 던져라. 사고로 떨어지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다이빙하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이빙을 말씀.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게 돼 있다. 야, 좋은 이야기. 오늘 가슴이 뜁니다. 이번 연휴에 생각하실 시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임택 선생님의 이 이야기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나요? 아유, 지났습니다. 다음 여행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귀향하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꿈 꾸시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는 멋진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마을버스로 677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한 분이세요. 대단하시죠? 임택 씨였습니다.